앞서 보셨듯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4.2 재보궐선거가 조기 대선 여부와 맞물려서 민심의 풍향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충청권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단국대 이희성 교수, 중부대 권호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자, 선고기일 발표가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수님 먼저 좀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탄핵소추 의견서가 접수된 지 97일째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변론이 마감된 지도 지금 24일째가 지나고 있죠. 네. 12월 14일 날 탄핵소추 의견서가 접수됐을 때 네. 헌재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겠다, 심리를 네.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속하게 내리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서 네. 이전 대통령 때보다는 좀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한 어떤 예측 가운데 좀 늦어지니까 네, 좀 더 네. 좀 조급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어찌됐든 지금 그러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더 결정문을 네. 빈틈없이 작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탄핵 정국에서 네. 너무 지금 분열됐고 세력들 간의 대립이 네. 지금 너무나 크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수긍할 수 있는 탄핵의 어떤 사유를 좀 꼼꼼히 적시를 하고 완벽한 결정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분열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네. 어떤 판결문을 내려는 네. 그러한 어떤 심사숙고의 그런 네.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늦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이 먼저 잡혔단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헌재가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탄핵은 윤 대통령이 먼저 됐는데 네. 자, 이 결과는 한덕수 총리가 먼저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국무총리에 대한 결과가 지금 월요일 날 잡혀 있는 거 보면 네, 네. 그만큼 대통령 탄핵 청구의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에 반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 탄핵 결과에 안개가 걷히고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 이 탄핵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네, 절대 네. 아무도 알 수 없다. 헌법 재판관들만 안다. 이 말씀 좀 네. 드리고 싶고 지금 의견 일치, 불일치가 확실하게 있지 않는 것은 대다수의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로는 특히 이 탄핵에 대해서 이 결정문을 쓸 때 탄핵의 찬성에 대한 결정문은 아마 쉽게 쓸 겁니다. 네, 근데 네. 탄핵에 대한 반대 결정문 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염려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헌재 앞에 지금 시위가 여든 야든 지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네. 저는 이 헌재 특히 이 헌법기관의 지금의 여러 가지의 결정을 내리는 권위 있는 기구의 앞에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기린 1인 헌법재판관, 이 헌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을 너무 압박을 하는 행사를 좀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든 야든 좀 예. 자중하면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탄핵 정국 속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지역 정가 이목이 집중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아마도 탄핵 심판 이후에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좀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자, 이번 재보궐선거 의미를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제 28일, 29일 날 사전 선거가 치러지고요. 네. 4월 2일 날 이제 본선거가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그렇게 이제 큰 선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미니 선거죠. 예. 미니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자체가 네.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승복이든 불복이든 그 세력들이 좀 충돌하면서 이 선거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양측이 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는 만들어질 것이다. 네. 그런 어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집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선거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바로 민심을 대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여론이 보면은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좀 더 높은 그런 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은 항상 캐스팅 보트로서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네. 부분 또한 역시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탄핵
또 여야에 대한 선호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너무 결과가 다양해서 저희가 과연 민심이 뭔가 이게 헷갈렸는데 자 이번 선거 결과 뭐 사실 이건 딱 부러지는 민심이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선거라는 것은 인물, 구도, 그리고 환경, 그리고 이 바람이, 특히 네. 인물, 구도, 바람이 좀 중요한데요. 지금 아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 탄핵이 이제 결과에 따라 뭐 영향은 받겠지만 네. 제가 보기로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인물 중심, 그리고 네. 인지도가 누가 있느냐. 인지도 이게 싸움이 아마 될 인지도 것이다. 싸움으로 될 걸로 네. 보고 있고 특히 또 하나는 지금 대전시의 선거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이 구도가 조금 다른 곳하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 조국혁신당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네. 조국혁신당이 3자 구도기 때문에 네. 이 구도가 아마 여든 야든 특히 민주당이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지금 해주신 말씀은 유성구 제2선거구 예, 대전시 의원 예. 선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좀 짧게 하나 좀 진보 말씀드리면 쪽 표가 갈라질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네.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원래 귀책 사유가 있는 곳은 공천을 안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아산시장 선거와 지금 어디죠? 당진 당진도, 같은 예. 경우도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법률 위반으로 지금 이런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렇죠. 근데 이루어진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귀책 사유로서 네.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후보를 낸 것은 이거는 거의 혈세가 한 35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신당 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한번 좀 국민들이 좀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이 우리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 3곳 가운데 2곳은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좀 표결 결과에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탄핵 정국에서 야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네. 민주당, 특히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정세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충청의 아들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네. 밀어주면서 또 대통령에 당선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에 대한 또 배신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 지역 여론들을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투표율 같습니다. 투표율. 예, 네. 재보궐 선거는 이제 평일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투표율이 지금 30% 내외로 네. 지난번 보니까 뭐 20% 중반대에 머물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흐름, 특히 탄핵 정국이 간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러한 전체적인 여건이 그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럼 선거구 3곳 가운데 네. 이 교수님은 민주당이 예, 세 곳 다 유리한 구도다. 유리할 거라고 현재까지는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가 공 교수님은 있겠고요. 어떻게 그리고 보세요? 기책 사유가 또 국민의힘 쪽에 국민의힘 쪽에 있기 있었으니까.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탄핵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제가 네. 보기로는 당내,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는 지금 항상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도 똑같이 네. 비슷합니다. 네. 저는 이 구도로 가면 아마 이제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후보 내는 곳은 네. 아마 좀 여러 가지로 그 구도에서 변수가 네. 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조국 혁신. 예. 네, 예.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양당의 그 지지율이 비슷하다고 이제 자꾸 비춰지는데 네. 중도층하고 충청권 유권자만 보면은 네. 상당히 벌어집니다. 네. 민주당 야권이 훨씬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을 주목해서 사이 재보궐 선거는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충청권은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잖아요. 자 이번 선거가 뭐 봄에 있을지 모르는 대선 그리고 또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도 이 탄핵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있는 선거는 큰 선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지역 선거에 3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네. 다음의 선거에서는 이 탄핵 결과에 따라서 바람이 잡힐 거다. 네. 그래서 바람 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국민의힘도 이제까지 보면은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네. 예, 아마도 이제 탄핵 인용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겠지만 네. 그 위에 어떤 정치 구도에 따라서 좀 네.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예.